그래서 그래서 천간과의 관계들을 이렇게 다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임신일주는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임신일주는 저 일지 신금 하나만으로 이미 충분히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더 이상 비겁의 도움 필요 없어요. 재관이 아무리 왕해도요, 임신일주는 그것으로 충분히 감당한다. 오히려 재관이 왕하고 식상이 왕하면 왕할수록 어떻다고요? 자신의 능력을 임수가 신금이라고 하는 편인을 쓰는 능력이 극대화되죠. 재관이 왕하다고 해서 임신일주가 신약하니까 어떻다? 당연히 재관이 왕해서 신약해지면 신약해질수록 금생수는 더 밀착된다. 더 강렬해진다. 더 신속해진다. 이거죠. 오히려 이렇게 돼 있는데 수가 왕해지는 것이 저 신금 편인을 쓰는 거에 조건이 무뎌지는 거죠. 긴장감이 없어요. 생지 편인이 갖는 아주 굉장히 긍정적 조건, 사유체계의 텐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탱글탱글합니다. 생각이. 이게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잘만 쓴다면은 굉장히 신선하고 파격적이고 아주 빠르고 이러한 것들을 갖게 돼요. 자, 이 편인 지금 얘기한 생지 편인 전문성을 얘기하죠. 전문성. 편협돼 있다. 근데 굉장히 유동적이다. 생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편협된 것이 영역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건 의심을 형성하죠. 편인의 기본 코드가 의심과 맹신이에요. 의심과 맹신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에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무슨 믿음이에요? 알에 대한, 내가 아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정보, 이것이 확실하냐, 믿을만하냐, 이런 것들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뭐예요? 정보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정보의 빈약함,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많이 일어나죠. 많이. 정의는 정보를 어떻게 수집한다고요? 전체를 넓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정인의 판단에는 이 부분이 거의 없어요. 정인의 결정에는. 정인은 자기가 모르면은 보류해요. 보류. 그러니까 어느 대상의 요 대상 안에 정보가 10개가 있어요. 정보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10개 중에는 특색 있는 것이 서너 개 있어요. 그죠? 그잖아요. 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저를 파악하는. 저의 단서가 10개라면은 이 중에 서너 개는 아주 나만의 독특한 정보들이죠. 어쨌든 그러한 정보들, 특색 있는 정보 서너 개를 빨리 캐치하는 게 편인이라고 해요. 편인은 그것을 캐치를 해요. 그 대상에 서너 개면 많은 거죠. 두세 개, 한두 개의 정보를 캐치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사람을 파악해. 그러니까 그 한두 개의 정보가 그 사람을 대표해서 그 사람의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아닐 수 있을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근데 편인은 대체적 사유 체계가 그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편협한 것으로 훅 들어가죠. 그러면 그렇게 파악하기 전까지는 의심이죠. 3개로 10개의 정보를 추렴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과정에는 끊임없는 의심이 들어가죠. 그래서 어느 단계 딱 되면은 저건 이걸로도 저 사람 정보는 충분하다. 그거 확 맹신으로 넘어가죠. 근데 정의는 이 10개의 정보를 다 건드려 보고 다 확인해 보고 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정의는 기본적 공부하는 패턴이 넓이가 작용해요. 넓이가. 편의는 어떻다고요? 깊이. 편의는 깊이를 갖지 않으면은 공부 안 한 거예요. 편인의 문제는 지구력이 약한 거죠. 편인은 몰입도는 높은데 지구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순간 훅 들어갔다가 안 맞으니까 점점 나머지들이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털고 나오죠. 그 한 3개 했을 때는 굉장한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것처럼 진행되다가 그런 것들에 대한 다른 것들이 건드려지면 또 튕겨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의심과 맹신 사이를 넘나들죠. 자, 그러면 정인이 판단할 때는 대체적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시간 개념으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래 지속된 것, 공간 개념으로는 넓게 전체를 파악해야 되는 것, 이게 정인이에요. 정인은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스타트 걸려서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정인으로 공부하는 아이는 당연히 늦어요. 넓고 오래 걸리니까 늦어요. 그런데 옆에 편인이 공부하는 거 보면은 펑펑 노는데 그거 잠깐 공부하고 시험 보면은 걔가 더 성적이 잘 나오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가면 달라지죠. 계속 꾸준히 전부를 다 해왔던 애가 점점 어떻게 돼요? 레벨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학교 갈 때는 달라져요. 이게 편인의 장점이잖아요. 서너 개 갖고 전체를 파악하는 것.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이 편인이 갖는 게 이거죠. 뭐의 순발력이고 임기응변이에요? 생각. 이 똑같이 순발력, 임기응변이 작용하는데 그게 행동으로 연결된 게 상관이죠. 자, 정의는 식신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정인이 지극해지면은 식신으로 발현돼요. 식신이 지극해지면은 정인스러워져요. 자, 상관이 지극해지면은 편인스러워져요. 편인이 지극해지면은 상관스러워져요. 편인과 상관은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순발력이 계속 발현되면은 그게 계속 반복되고 그걸로 익숙해지면은 사유체계가 그렇게 편인스러운 사유체계가 형성된다는 뜻이에요. 그건 공부도 그렇게 해요. 상관은 편인스러운 걸로 공부하고요. 식신은 정인스러움으로 공부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작용하는 것, 그러니까 특히 생지 편인은 이게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더 강하다. 자, 아까 왕지 편인은 이러한 부분이 약하죠. 일정한 힘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순발력이나 동적 요소가 약하죠. 생지 편인에 비해서.
그러니까 생쥐편이는 이러한 그런 순발력, 임기응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 더 중요한 건 서너 개를 가지고 전체를 파악하는 능력이죠. 전략을 세우는데 정보를 다 얻으면 얼마나 좋아요. 10가지를 다 얻으면 틀림없이 이기는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런데 전쟁에서 지금 당장 전략을 세워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정보는 부족해요. 몇 개 안 되는 정보 갖고 뭘 해야 되잖아요. 자, 지금 선거 하는데 그 캠프 전략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가 뭐 온갖 거짓 정보, 뭐 난무를 할 텐데 그걸 그 중에서 몇 개를 딱 추려서 정말로 포인트를 찍어서 세울 수 있는 전략을 할 수 있느냐. 정의는 어렵다고요. 편의는 그런 걸 하죠. 당연히 거기에는 아주 위험한 리스크가 따라가요. 아니, 전략 잘못 세우면 망하는 거죠. 근데 그게 통용되는 게 편인이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또 아니면 바로 바꿔서 대응하죠, 또.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편인들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철학자들이 나오는 시대, 야스퍼스가 얘기하는 추계 시대, 그리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나오고 이런 그 시대, 중국의 춘추 시대, 춘추 전국 시대 때 실제로 춘추 전국 시대 때 만들어진 모든 사유체계, 그때 만들어진 사유체계가 전부죠. 그죠? 그 뒤에는 다 그 사유체계의 아류잖아요. 그거의 주석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러한 사유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죠. 그런 시대에 혼란이 극대화돼 있을 때 통용되는 사유체계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잖아요. 평상시 안정된 그 서경에서 얘기하는 대동사회, 이렇게 완전히 질서가 돼서 평화를 이룬 이런 사회에서는 그러한 철학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다 편인의 사유체계라는 뜻이에요. 편인의 사유체계. 우리가 얘기하는 어느 분야의 전문가를 형성하는 것, 독특한 자기 영역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 편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붉어지고 도드라지고 뭔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튀는 형태가 되죠. 근데 정의는 무난해요. 다 전체가 흡수되어 있고 어울려져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아요. 어느 마을에 요 편의는 그 마을에 딱 보여요. 저 사람 복장, 하는 행동, 수염 기르고 머리 기르고 이상한 도포자락 입고 다니고, 여기는 그냥 일상에 녹아 있어요. 일상에. 그런데 어른스러워요. 그게 정인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상하고 특이한 거에 뭔가 이렇게 꽂히잖아요. 이거 신비함을 쫓죠. 남들이 하는 걸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특이하고 신비한 것. 똑같은 길이 있는데 정의는 남들이 다 다니는 길로 가요.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국문학, 영문학 이런 걸 하죠. 근데 편의는 왜 글리 가냐? 옆에 샛길이 있으면 샛길을 찾아서 가죠. 글리 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길이 그거밖에 없으면은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뒤로 가려고 할 거예요. 뒤로 돌아서서 깨건발 딛고 가든지 어떻게 다르게 가려고 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요. 편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예요? 그 수많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무슨 박사, 무슨 전문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도 편인의 장점이 있죠. 그죠? 편인의 장점은 하나를 깊이 한다. 이걸 우리는 이게 전문성 확보. 이게 긍정적 편인이죠. 자, 하나를 깊이 하게 되면은 뭐예요, 이게? 오도 일이 관지. 나의 돈은 하나로 관통했다. 이 공자님이 하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깊이 통하면은 전체를 볼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일이 관지. 무서운 얘기지만은, 예, 그게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전체를 감당할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를 깊이 들어가려면은, 깊이 이렇게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이게 넓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좁으면은 여기밖에 못 들어오죠. 그러면 그 사람의 전문성이 이렇게 깊이 형성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넓이가 보장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전문성이 정말로 진실되게 깊이 해서 그 분야에 뭔가 정말로 갖추고 있다면 그 양반은 이미 정인의 넓이를 갖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일이관지라고요.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에 그렇게 되면 전체적 스펙트럼이 넓어지죠. 그런데 깊이가 고작 그거잖아요. 그 논바닥의 물처럼 딱 발목 잠기는 형태의 깊이인데, 그 깊이 갖고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깊은 것처럼.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려면 들어가다 보면은 더 이상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땅 파보시면 알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들어가려면은 넓혀야죠. 계속 넓혀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 분야에 정통한 어느 전문성을 확보하려면은 당연히 외연이 넓어져야 돼요. 편인의 정당한 공부예요, 그게. 그래서 편인이 지극해지면은 정인을 아우른다, 이 얘기죠. 그래서 편인의 자격은 저 백수부터 대학자까지 스펙트럼이 형성되죠. 그런데 어중간한 편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깊지 않은데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편인의 병폐이죠. 그래서 이 편인이 임신일조의 편인은 그러한 부분들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서 여기에 화라고 하는 현실감을 지지로 부여해 준다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현실적 적용 부분, 편인이 현실감을 갖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현실에서 동떨어진 환타지, 비현실적, 신비한 곳으로 가게 되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것도 실제로 그냥 현실적이지 않은 비현실적인 형태도 다 돈이 돼요. 영화나 소설,
요즘 대세가 환타지예요. 편인스러움이라고요. 환타지 아닌 리얼리티의 영화, 그게 어디 있어요? 자, 오징어 게임, 환타지죠? 그게 리얼리티가 있습니까? 예. 자, 매트릭스, 뭐 아바타, 지금 뭐 개봉한 듄, 이런 거 다 환타지죠. 대세라고요, 환타지가. 근데 환타지가 왜 대세를 이루겠어요? 리얼해졌잖아요. 그걸 실현하는 방법들이. 환타지가 돈이 되죠. 그러니까 환타지를 제극인을 잘 받아서 그걸 현실적 접목을 하는 것, 그게 해리포터 같은 거 그잖아요. 다 환타지잖아요. 조안 롤랭이 그 싱글맘이 카페 구석에 처박혀서 그거 썼는데 다 패자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구성, 그게 통용돼야 되는 거죠. 제극인으로 접점을 형성해야 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환타지 속에서 크죠. 아이들 서너 살 뒤면은 거짓말을 계속해요. 그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사유체계를 확장하죠. 자기 환타지를 막 만들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그걸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문제가 생기죠. 막 만들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이상한 동화 막 이런 것들로 그 환타지를 만들어서 그런 세계 확장을 하게 되죠. 그게 다 편인스러움이라고요. 정인스러움은 그런 게 잘 안 돼요. 그런 확장들이 잘 안 된다고요. 그게 자칫 환타지가 지나치면은 현실화하는 것, 현실의 접점을 형성하는 건 어렵지만은 현실적 접점과 잘 연결되는 환타지들은 지금 시점에 굉장한 돈이 된다. 지금은 환타지의 시대, 편인의 시대다. 이 편인이 그렇게 되는 거에 부분, 생각, 비현실, 이런 것, 뭐가 부족해요? 행동, 실천, 이런 것들이죠. 그걸 실현하는 것. 여기에는 당연히 이게 식상이라고 하는 코드이죠. 식상의 에너지. 식상의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건 지금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가시화, 실체화가 안 됐죠. 결과를 만드는 것, 가시화하는 것, 터치가 가능한 상태, 이게 재예요. 터치가 가능한 형태, 그게 재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부분들, 이거 얘기하는 결핍으로 연결되겠죠. 이렇게 연결되는 그 편인의 결핍은 식상과 재성이라는 뜻이죠. 그럼 저렇게 임신일조는 그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게 뭐라고요? 행동하는 것 또는 재의 극을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재라고 하는 지지의 신금 입장에서는 재라고 하는 극을 받아들이고 여기 목과 토라고 하는 관으로 틀을 만들면 돼요. 근데 진취적이고 뭔가 자기 입장에서의 가치 실현을 한다면은 목 중심으로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유지한다면은 토를 쓰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